추억님이 실시간 응원해 주시면서 교수님 질문이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님은 언제 만날까요? 안 만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뭐 정책 만남을 한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하고 둘이. 네, 둘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날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만난다.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안 만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만난 시점을 제가 한번 예측해 본다고 하면 총선에서 참패하면 국민의힘이 그럼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 코너에 몰리거든요. 네임덕. 네, 네임덕이 그냥 바로 와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까지는 안 만날 것 같고요. 총선 끝나고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위기감이 쌓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만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은 끝까지 대통령 하고 싶어 할 거고 네. 남은 임기를 채우려고 할 거고 그러려면 결국 야당과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는 만날 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추억님의 이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예, 실시간 감사합니다. 응원 해주시면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후원 다른 모든 질문보다 앞서갑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밀어내고 네, 실시간 후원이 중요합니다. 돈 밝히는 사람. 아직 이제 실시간 후원이 조금 예. 미진하기 한 명 때문에. 오셨네. 네. 추억님 늘 이제 저한테 추억님은 항상 질문해 질문하시면서.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커피도 비싼 걸로 드렸는데 실시간 후원 바닐 라라떼. 끝날 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찰의 대응을 좀 우리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시위 진압 훈련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몇 년 만, 6년 만인가요? 뭐 거의 그런 것 같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흐름은 네,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그 전까지는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동안 사실은 안 하던 안 걸 했어요. 다시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윤희근 청장도 사실은 본인이 나서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발언한 거. 자, 흐름을 보면 노조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나시죠? 화물연대? 조선해양 그 전에 해양 조선해양. 그때 기억나시죠? 네. 막 강제로 진압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폭력. 예를 들면 노조 폭력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힌다. 이래가지고 뭐 엄청 돈을 부풀렸잖아요. 피해 금액을 예. 기억나시죠? 네. 데크 하나에만 있었는데 전체 대양 조선해양인가 피해 배우, 입을 것 같은 예산까지 다 그걸 그걸 다 뭐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러니까 그래-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이 지금 그렇죠. 본회의 그래가지고 집계된 이제 상황인데.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재미를 본 거야. 아. 경험이지 경험. 요거 노조를 때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네. 거기서 배운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제 노조 탄압을 하게 된 거죠. 화물연대. 화물연대도 탄압을 해가지고 진압을 했어요. 결국 그렇게 했잖아요. 화물연대가 물러났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법안도 일몰이 네. 돼버렸고. 압박해버리고 이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돼서 두 번째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밀어붙이니까 기득권층 소위 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결집을 하는구나. 네. 아니 보수 진영까지 얼마나 실망했으면 보수 진영도 지지를 처리하고 지지율에서 떨어졌겠어요. 팍 떨어졌죠. 20%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러면 체리 따봉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막 그러다가 이제 네. 그걸 결집시킨 게 노조 탄압이야. 네. 그 두 번째 탄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폭으로 온 거예요. 계속 이제 네. 흐름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으로 보면 네. 결국 이제 건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화물연대 그리고 이제 그 대양 그 하청업체 직원들 이걸 통해서 본인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보니까 네. 맛이 들린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시민사회단체까지 간다고 봐요.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네. 아시죠? 그 네, 뉴스. 네, 네. 시민사회단체가 뭐 심지어는 뭐 이 특정 단체를 물론 얘기한 거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뭐 그거 이제 살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조직을 거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함께 간 게 집회예요. 집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촛불 집회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41차입니다. 네, 41차까지 됐죠. 네. 매주 한 번씩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52차가 되면 1년이니까. 그렇습니다. 41차가 됐는데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야. 약간 네. 소강 상태에 갔다가 지금 다시 오염수 때문에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아예 처음부터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일어났던 촛불 혁명 그것처럼 번질 것에 대한 대응. 대응이라고 준비를 하고 저는 있다. 봐요. 네.
윤희근 청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건을 잡은 것은 그 어디야 건설 노조. 네. 건설 노조에서 노숙 농성을 했잖아요. 1박 네. 2일 16, 17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뭐 술판을 벌렸다는 등 행인한테 뭐 어떻게 했다는 등 몇 건의 건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인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 공격을 하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바로 그냥 공격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네요. 발언에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네. 본인이 폭력적인 거 맞습니다. 절대 예.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는 네. 정상적인 어떤 그 투쟁 그러니까 음. 집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억압을 할 거다. 근데 저는요 그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산마을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주변에서 그 극우 세력들이 네. 하루 종일 시끄럽게 하고 주민들 그랬죠.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그거 왜 진압 안 해주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해달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법에 보장돼 있고 자기도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 집무실 주변에서 앞에, 다 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법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지금의 이런 노조나 아니면 일반 그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어떤 네. 공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도 그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평산마을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입법을 해서 0시부터 6시까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뭐 헌법의 기본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당연하죠. 상황이고 헌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결론은 나왔고 대체범이 네.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야간 문화제나 노숙 이런 것도 뭐 구호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막는 어제도 해산했잖아요 대법원 앞에서. 그랬었죠. 그리고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예 예방적으로 펜스를 쳐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예단을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회 자체를 아예 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거예요. 이거는 헌법 위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예단해서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할 거다. 할 거야. 왜냐면 그 신고도 안 한 거예요. 야간 문화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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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안 해도 신고를 안 되죠. 했어. 안 해도 되죠. 신고를 안 했는데 미리 쳤다는 건 뭐야? 자기들이 미리 못하게 막는 거잖아 집회 자체를. 이거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문제가 법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헌법 위배라니까요. 네.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그리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봉쇄하는 네.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위배되는 거지. 헌법이 자유롭게 결사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평산마을 극우 세력들의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야? 내로남불이다 이런 내로남불이죠. 얘기고 사실은 이렇게 예단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어떤 게 떠올렸냐면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는- 많이 몰릴 걸 알면서도 왜 그때는 응. 예방적인 조치 안 안 했느냐. 했죠. 마약만 거기에 대한 열심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을 져야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걸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거는 없었던 일처럼 얘기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뭐 지금은- 헌법의 뭐 가치를 네. 수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도 정광훈 씨처럼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막 네. 제대로 방역 수칙 안 지키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막 못하게 막았습니까? 그때 아니 노숙 원천 많이 봉사 했죠, 거기서. 그러니까요.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막 그분들 막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주역 주민들도 굉장한 고통 호소했고. 그래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때는 국민의힘은 그거 막으면 막았다고 뭐라 그러고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뭐라고 방역법 안 지켜가지고 제대로 안 해서 못하게 네. 했더니 그거 가지고 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느냐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사회 안정과 질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쩌고 한 입 갖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네, 그러냐.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네. 저는 그리고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도 진짜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아. 야당할 때는 예. 얼마나 그걸 공격했는지 몰라요. 뭐 표현의 자유, 네. 언론의 자유, 시위의 그렇게 집회 시위의 얘기했다니까? 자유 이런 거. 아니 그거 다 영상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도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전혀 안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 네. 시민의 안전과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야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거 2년 3년 전 거 찾아가지고 틀면요. 네. 자기가 자기를 비판할 수 있어.
자기 말로 2년 전 얘기를 하면 진짜 나는 어떻게 그래요.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 대응을 놓고 오면은 어쨌든 음. 지금 이른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목소리를 좀 눌러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율 상승 음.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자 탕님께서 실시간 후원해 또 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법치국가는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닌 음. 법안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음.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윽박지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런 맞습니다.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속 터져요. 나도 힘든데 정치가 이 음. 모양이니까 더 힘들어요. 파이팅님께서 음. 말씀 주고 계시고 뭐 하시면서 이 방송 보고 계신지 이것도 좀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김정훈님이 보성 회천 보성? 회천? 네 율포 오. 앞바다에서 듣습니다라고 바다에서 하시는데 좋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비가 온다고 하던데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빨리 안 올라가네. 별로 안 보시나 보네. 네 저희가 시간을 바꿔서 그래요. 아 시간을. 네 이거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게릴라라고 언제 할지 몰라요. 금요일은 신경을 바짝 건드세우시고 알림이 잘 안 된다며요. 근데 알림 잘 안 요즘 왜 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보면은 핍박받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파자 안 되게 핍박. 예. 알겠습니다.